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강의하고 있는 윤동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신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021년 한국 체육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21년의 한국 체육사의 문제 유형은요. 너무나도 고맙게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순서대로 나왔어요. 따라서 문제를 조금 풀다 보면 아, 문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구나. 따라서 덜 헷갈렸을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체육사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체육사에서 꽈락을 한다던가 한국체육사에서 점수를 많이 날리는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한국체육사의 시대 구분에 관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포인트,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볼까요? 고려시대 체육은 고려체육은 부족국가 및 삼국시대로 구분한다. 2번 광복을 전후로 고대체육과 전통체육으로 나눈다. 3번 갑오경장을 전후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으로 구분한다. 4번 고대체육, 중세체육, 근대체육, 전통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예요. 자, 정답은 뭐죠? 2번이죠. 광복을 전후로 고대체육과 전통체육으로 구분한 게 아니죠. 해설을 볼까요? 광복 전인 일제강점기의 체육은 일제 탄압의 저항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민족주의 체육이다. 그렇다면 광복 이후에는요. 건민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엘리트주의 체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고대체육과 전통체육을 광복 전후로 나눈다는 2번의 보기는 맞지가 않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체육 관련 사료 중에 문헌 사료가 아닌 것은이에요. 문헌이 아닌 것은 1번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2번 무예도보 통지, 3번 조선체육회, 4번 손기정 회고록이에요. 그렇죠. 자, 정조가 편찬한 무예도보 통지부터 시작해서 조선체육회와 손기정의 회고록이라는 것들을 알았다면 쉽게 정답을 구분해낼 수 있겠죠. 자, 볼까요? 이 수렵도는요, 고구려인들이 역동적인 사냥을 하는 모습을 묘사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따라서 문헌에 옳지 않은 답이죠. 볼까요? 문헌이라 옛날에 제도나 문물을 아는데 증거가 되는 기록이나 자료이다. 또한 서적이나 문서를 말한다. 이게 바로 문헌이다. 그렇죠? 따라서 그림은 문헌에 해당되지 않죠. 자, 3번 부족국가 시대 저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저포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쏙 들어왔었어야 되죠. 그렇죠. 오늘날에 굳이 따지자면 윷놀이 같은 거죠. 그걸 전제하에 볼까요? 위기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였다. 자, 2번 제천은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속 놀이였다. 3번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였다. 4번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행하는 경기였다. 정답은 뭐죠? 2번이죠. 민속놀이였다. 그렇죠? 저포란 육가락 갇힌 만든 5개의 나무를 던져 승부를 겨루는 놀이. 그렇죠? 이 외에도 민속놀이가 무엇이 있냐면 기마, 수박, 격검, 씨름 등의 민속놀이로 즐겼다. 그렇죠? 나머지를 볼까요? 자, 위기 1번의 위기는요. 바둑이에요. 그렇죠? 2번은요. 각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로 강력, 각희, 상박, 쟁교 등으로도 불리기도 하였다. 자, 4번 마상제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선보이는 것이 마상제이죠. 그렇죠? 자, 4번 화랑도의 교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아는 것, 화랑도 포인트. 1번 입산수행은 화랑도의 교육 활동의 하나였다. 2번 심신일처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였다. 3번 편력이라는 것은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며 수련하는 야외 활동이 편력이었다. 4번 삼가오륜의 붕우유신을 바탕으로 도회 교육을 실시하였다예요. 그렇죠? 삼강오륜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도가 아니죠. 볼게요.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유교 도덕 사상의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 3강, 5가지 일륜,
륜이에요. 여기서 말한 문제에서 잘못 나온 북유수는 5가지 일륜 중에 벗이에요. 도가 아니고. 그렇죠? 관왕들은 세소고개를 바탕으로 문물을 겸비한 인재 양성의 목적을 둔 교육 단체이죠. 그렇죠? 자, 5번 삼국시대 민속노래 명칭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하죠. 석전은 제기차기, 마상제는 널뛰기, 방음은 매사냥, 수박은 장기래요. 자, 볼까요? 당연히 나머지 3개가 틀리게 나와 있죠. 자, 1번 석전은 돌팔매질이에요. 그렇죠? 2번은 마상제는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보이는 것이고요. 3번은 수박, 택견, 오늘날의 택견이죠. 그리고 수박키는 추가적으로 수박을 하여 이긴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상을 주는 게 수박키였죠. 오케이. 6번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정함에는 칠제를 두었다. 이런 시간에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중에 무학을 공부하는 칠제가 무학이죠. 가로가 있었다. 정답은 바로 강예제이다. 그렇죠? 볼까요? 강예제, 국학의 실제 중 무학을 통해 장수를 육성하는 강예, 그리고 칠제이기 때문에 강예제가 있었다. 국학이 실시한 칠제의 하나로 무학을 공부하던 곳, 즉 무학교육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칠제라는 것은 고려 예종 때 설치한 7개의 전문 강좌를 말합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여태, 상설 공부하는 대빙제, 모시를 공부하는 경덕, 이 외에도 주제를 공부하는 구인제, 대례를 공부하는 봉제, 춘추를 공부하는 양정제가 6제였다. 그렇다고 7번째 칠제는 무학을 공부하는 게 강예, 그리고 칠제가 강예제이다. 그렇죠. 6제까지는 유학제이고 7제는 무학제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시험이 이 6제까지 유학제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7제는 이 무학제, 강예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자, 7번 보기에 고려시대 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웃긴 것은 이요. 이 역시도 격구가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폴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론 때. 자, 폴로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보기를 볼게요. 왕, 귀족, 무인들이 오락이나 스포츠로 발생했다. 그렇죠? 말을 가지고 하는 유희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귀족 스포츠이겠죠. 두 번째, 가죽 주머니를 만든 공을 발로 차는 형식의 무예이다. 이건 축구기죠. 3번, 디귿, 말타기 능력의 향상 및 군사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렇죠. 말타기. 그렇죠. 4번, 서민들의 오락적 신체 활동으로 급속히 확산하였다라는 거지.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고려시대 귀족 체육인 격구이다. 페르시아 폴로 경기에서 유래한 마상 스포츠이다.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기창기검 기사를 능숙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였다. 귀족들의 오락 및 여가 활동은 부유한 귀족의 사치성을 활동하였다. 기억나시죠? 자, 리을은 축구, 리을은 서민이 아닌 귀족 사회 민족 스포츠의 오락이다가 정답이겠죠. 자, 8번 보기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고려시대 무의 명칭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은 고려시대 무인들에게 적극 권장하였고 명종 때에는 이 무예를 겨루게 해서 승자에게 벼슬을 주었다. 뭐예요? 첫 번째 수박이 이거다. 벼슬을 주는 것을 수박희라고 불렀다. 그렇죠? 그렇다면 니은은 유교의 치국의 도로 삼았던 고려시대에도 육예의 어에 해당된다. 어. 그렇죠. 어른 마술이죠. 말을 가지고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수박과 마술이다. 그렇죠. 수박 택견과 같다. 오늘날의 그렇죠. 마술은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여러 가지 기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예를. 그렇죠. 자, 조선시대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정.
포인트죠. 볼게요. 전국에 사정을 설치하고 습사를 장려하였다. 2번 관설 사정과 민간 사정이 있었다. 관설과 민간이 있었다. 병서강과 마상무의 훈련을 주도하였다. 그렇죠? 민간 사정으로 오운정, 등룡정 등이 있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아닌가? 그런데 더 강력한 답은 이거죠. 그렇죠? 사정, 전국 각지에서 세운 정자로 무사들이 평상시에 묵과 준비와 훈련을 하는 교육기관, 훈련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훈련원은 무예 연습과 병설을 강습을 가리키는 무인 양성 교육기관이다. 그렇죠. 즉 훈련원이 공식 기관이다. 그렇죠. 그럼 비공식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공식 교육기관은 바로 사정이다. 그렇죠. 자, 조선시대 줄다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동체 싸움이라고도 불리며 동네별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였다. 그렇죠. 이게 의외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동네별로. 2번 상박으로도 불리며 궁정과 귀족 사이 유희 중의 하나였다. 그렇죠. 이 단어가 어려웠을 수 있고요. 추천이라고도 불리며 단오전에 많은 행해진 서민들의 민속놀이였다. 그런데 그렇죠. 추천 이게 헷갈릴 수 있고요. 삭전 갈전으로도 불리며 촌락 공동체의 의례적인 연중 행사로 성행하였다. 아마 삭전과 갈전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정답은 4번이에요. 민중사회 유희와 스포츠로 삭전, 조리, 지희, 갈전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론서에 추가해 나왔습니다. 풍년을 비는 농경, 의식으로 그 이전부터 행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장치기, 석전, 씨름, 추천, 제기차기, 연날리기, 팽이차기, 썰매, 널뛰기, 그네뛰기, 즉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스포츠가 민중사회 스포츠이다. 자, 개화기 이화학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화학당 땡땡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스크랜턴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딱딱 매칭 실서 말씀드렸죠? 이론서에서 아펜젤러가 설립한 학교 중 각종 서구 스포츠를 도입하였다. 3번 이승훈이 설립하였다. 4번 개화파 관리빈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스크랜턴. 이화학당 이꼴 스크랜턴. 이화학당은 1886년 고종 23년에 해외 여성 선교교회에서 파견된 스크랜튼 이 서울 황화방 지금의 중구 정동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사립 여성교육기관이다. 그렇죠. 이화학당 땡땡 스크랜튼. 기역과 니은이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역은 1903년 10월 8일에 발족되었다. 키워드예요. 1903년. 그리고 1906년 운동부를 개설했대요.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답이 바로 YMCA다. 그리고 개화기 때 가장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전개했다. 단체 총무 누구예요? 질레트, 터너 회장, 질레트 총무, 야구, 농구 등 다양한 근대 스포츠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노력하였다. 정답은 기독교 청년회예요.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연도가 있어요. 뭐냐면 횡성기독교 청년회 운동부는 1906년이에요. 그런데 1903년에 발족이 됐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1903년에 발족이 되었고 6년에 운동부가 결성이 되었어요. 틀린 얘기죠. 다른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니고. 자, 개화기에 설립된 체육단체가 아닌 것은 이 개화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갔었어야 됐죠. 조선체육협회, 대한체육구락부, 대한국민체육회, 대한흥학회운동부 연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가려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조선체육협회예요. 볼까요? 조선체육협회는 일제강점기 조선 내 스포츠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1918년 조선에 있는 정당으로 모여진 경성정구회와 1919년 1월 만들어진 경성연구회가 1919년 2월 18일 통합하여서
조선체육협회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2번은 1906년, 3번은 1907년, 4번은 1909년이에요. 그렇죠. 이 연도들을 알았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자, 보기에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 문제도 어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자, 그런데 키포인트는 역도예요. 역도. 그렇죠. 스포츠 땡땡 들어온 연도, 가져온 사람 또는 기관. 그렇죠. 이런 순서대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체력증진법 연구회를 설립하고 전국의 역도 보급을 앞장섰다. 그렇죠. 1926년 휘문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부임했고 역도부를 조직하고 지도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서상천이에요. 서상천 이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도 땡땡 1926년 일본 체육계 체조학교를 졸업한 서상천에 의해서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렇죠. 이런 책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15번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체육 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일제강점기에 발생을 했어요. 볼까요? 경성운동장이 설립되어 각종 스포츠 대회가 개최하였다. 덴마크의 닐슨 북이 체조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남승용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영어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운동인 화류회가 개최되었다. 정답 뭐예요? 화류회죠. 볼게요. 화류회는요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이론에도 말씀드렸어요. 1896년 개화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서 1896년 5월에 외국인 학교에서 근대 스포츠 경기 대회 최초로 열린 즉 운동회이다. 우리나라에서. 영국 교사 허치슨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키워드와 화류회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읽어볼까요? 1897년 6월에 영어 학교 대운동회이고 1898년 5월에는 외국어 학교 연합운동회가 훈련에서 열렸다. 종목은 100m, 200m, 400m 경주, 멀리뛰기, 높이뛰기, 씨름 등이었다. 특징, 이 운동의 화류회가 나온 이유가 단합을 위해서예요. 서로. 그렇죠. 그러면 일제시대 때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단합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겠죠. 그렇죠.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해체되기도 하였다. 그렇죠. 이게 화류회이다. 16번 1930년대 체육 대중화를 위해서 조선 체육 지도자들이 보급한 체조는 무엇인가요? 고려 구락부를 모체로 설립한 단체이다. 1920년 7월 동아일보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생과 국내 체육인들이 조선인 체육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1번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하였다. 2번 스포츠 보급의 일환으로 운동 9점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3번 1926년 경성운동장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선 신궁 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4번 육상경기 연구를 위해서 육상경기위원회와 조직과 육상경기 규칙을 편찬하였다. 자, 정답은 디귿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볼까요? 보기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조선체육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은요. 조선체육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20년 현 대한체육회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다. 그래서 한국 현대 올림픽 운동과 스포츠 발전을 주도하였다. 그렇죠? 1920년은 첫 사업으로 전조선 야구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전국 체육대회 시작이었다. 그렇죠. 자, 17번입니다. 보기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국제대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1990년 남북체육장관 회담 결과 1991년 사상천 남북 스포츠 단일팀이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한 코리아 팀은 여자 단체에서 세계를 제패하였고 니은에도 청소년 대표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했고 8강 진출의 위험을 달성하였다. 그렇죠. 남북 교류 스포츠에 대한 챕터도 분명히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정답은 4번 제41회 자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고요. 6회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볼게요. 연도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보기는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렇죠. 1번 1990년은 남북 통일 축구 대회 평양과 서울을 번갈아가면서 열렸고요. 2번은 91년에 자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포르투갈 세계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그다음부터 쭉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기에서 기역과 니은을 연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까다롭죠. 항상 연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요. 기역부터 리을까지죠. 기역. 한국은 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최초로 태극기를 단 선수단을 파견을 하였대요. 니은. 한국은 최초로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하였대요. 종합 4위 성적을 거두었다. 디귿. 남한과 북한의 선수가 최초로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동시 입장을 하였다. 리을. 한국 광복 이후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예요. 자, 순서를 먼저 보면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순으로 일어났습니다. 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연도가 나온 문제는 이해를 하기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기억. 제5회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였고 제14회 런던 올림픽 대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달고 나간 것이 1948년이에요.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니은을 얘기하고 있고요. 디귿은 91년에 시드니 올림픽을, 리을은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에서 양종모 레슬링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가 기억, 리을, 니은, 디귿이 되겠죠. 19번 보기에 설명하는 올림픽 경기 대회는 무엇인가요? 1번 1936년 그렇죠? 이 키워드죠.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였다.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국권 회복과 민족 의식을 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정답은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이죠. 그렇죠.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획득하였고요.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기자는 무기징역 처분을 받았던 아주 역사적으로 뼈아픈 상황이죠. 자, 일제 말소 사건과 일제 탄압에 대한 문제예요. 송기정과 남순영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하기까지가 일본인들부터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올랐고요. 그것을 본 동아일보 이기룡 기자는 이 사진에서 일장기를 가슴에서 있는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했죠. 그래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던 일장기 말소 사건과 일제 탄압에 대한 사건이죠. 자, 20번 보기 내용을 실시한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정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1982년 중앙정부 행정조직의 체육부를 선임하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우주선수 육성 및 지도자 양성 등 스포츠 진흥운동, 이게 키워드죠. 전개하였다. 자, 정책이 하는 것은 이 정권 때 프로축구 출범, 프로야구에 출범한 태릉선수촌의 건립, 국군체육부대 창설이에요. 정답은 태릉선수촌의 건립이죠. 이때가 박정희 정권 때였어요. 따라서 1960년 태릉선수촌 완공 및 대한체육회 개관은 박정희 정권 스포츠이다. 나머지는 83년, 84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케이. 자, 21년도 체육사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서랍 정리 잘 하셔서요. 몰랐던 것들 메모 꼼꼼히 하시고 다시 이론서를 찾아서 복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